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코비드19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에서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많은 정보들이 범람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코로나19의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직전인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모든 의료진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 특정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진이 부족하여 더욱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죠. 이번에 제가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돌아오는 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막 돌이 되어가는 딸과 와이프 걱정에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치에서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코비드19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비드19의 기초적인 지식, 사스, 메르스와 코비드19와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논문을 통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코비드19 확진자 비교 순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는 왕관을 의미를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표면에 왕관같이 뾰족뾰족한 스파이크 돌기들이 있습니다. 붙어있는 돌기들이 바로 글라이코프로테인, 즉 당분이 붙어있는 단백질인데요. 이것이 어딘가에 가서 붙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만 유행하던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 존재하며 동물에게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들의 유전자 체계가 불안정하다 보니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출현하여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 정도만 유발해 왔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이번 코비드19는 대유행을 하며 급성 호흡기 곤란 증후까지 나타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RNA 바이러스로 이 자체가 mRNA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가면 다른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고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에 비해서 불안정하여 돌연변이가 더 쉽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에서는 처음에 이야기한 코로나, 왕관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주로 생긴 것인데요. 세계적 학술지 란셋에 실린 논문의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를 보면 이 변이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 몸에 ACE2라는 효소에 가서 붙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ACE2라는 효소는 우리 몸에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있냐? 폐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ACE2를 공격하게 되면 ACE2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폐의 모세혈관에 타격을 주어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같은 바이러스과이기도 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유행했던 감염병인 사스, 메르스와 코비드19와의 차이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세 감염병 모두 열과 기침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과가 좋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스, 메르스는 병원내 감염이 2차 감염의 대부분이었으나 코비드19는 지역사회 전파가 2차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스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 7월에 종결이 되었으며 8,096명의 환자들 중 774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은 9.6%입니다. 메르스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종결은 되지 않았지만 2,494명의 환자들 중 858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은 34.4%입니다. 코비드19는 3월 5일 00시 기준 94,250명의 확진자 중 3,214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은 3.4%로 보이며 그중 우리나라의 치사율은 0.6%입니다. 단순 숫자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다른 두 감염병에 비해 이번 코비드19는 3.4%로 가장 낮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사율로만 보았을 때는 사스, 메르스보다 무섭지 않은 병인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보면 사스, 메르스, 코비드19 순으로 각각 774명, 858명, 3,214명으로 아직 한참 진행 중인 감염병이면서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감염자 수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확진자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정보는 유명 학술지인 자마에 실린 중국 CDC 자료를, 한국에 대한 정보는 3월 4일 00시를 기준으로 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중국 한국 순으로 확진자 수는 72,314명, 5,328명을 보이며 성비는 여성 기준 48.6%, 62.5%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3대2로 더 높았습니다. 치사율은 2.3%, 0.6%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중국은 50에서 59세가 22.4%로, 한국은 20에서 29세가 29.6%로 가장 많았습니다. 바이러스가 비교적 면역력이 약한 고령에게서 더 감염이 잘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층 20에서 29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나는 젊어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코비드19의 예방, 행동수칙, 생활수칙 등을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것입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 지원에 임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현지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